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학 시험을 볼 때마다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극복이 가능할까요? 정말 열심히 다 풀고 제출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까 푼 문제들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시험 망했어요. 검토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찾기에 앞서서 시험이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전부 파워 테스트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쌤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들은 왜 시간이 부족할까? 오늘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질문을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해본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본론인 시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시험이란 구조는 제한 시간을 두는 걸까요? 수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수능에 제한 시간이 없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능 응시자들 중에서 만점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수능의 제한 시간을 100분이 아니라 50분으로 줄인다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갖는 구조적 모습입니다. 제한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지만 제한 시간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시험을 응시한 수많은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갖는 구조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능의 출제자분들 모두가 더욱 객관적이고 더욱 정확하게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완벽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만약에 시험의 제한 시간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누가 수학을 더 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자가 있으면 탈락자가 있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구별해줘야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한 시간이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적절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실력을 수준별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한 시간이라는 장치가 있어야만 적절한 변별력을 갖출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의 실력을 수준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 내에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관건인 것인데요. 즉,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 실수투성이인 경우, 또는 푸는 문제는 전부 다 맞추는 100% 정답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문제를 푸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경우,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는 모두 수학을 못하는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좋은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며 이 두 능력의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이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수학을 잘하는 진짜 방법이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방금 언급했던 수학을 잘하는 방법,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서 에이, 수학은 나랑 안 맞아. 수학 포기할까? 라는 식의 지나친 감정적 행동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라는 식의 감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능력을 모두 길러야 하며 밸런싱도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서 문제를 급하게 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즉 실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꼼꼼하고 느리게 풀다 보면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어보지도 못한 채 시험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둘 중에 하나라도 밸런스가 깨지면 나머지 하나의 능력까지 제대로 된 발휘를 못하게 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제한 시간이 있다. 즉 제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 즉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기르는 방향성을 갖고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풀어야 하고, 빠르게 풀면 정확도가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속도와 정확도는 둘 중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에 집중을 하면 다른 하나에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 관계가 아니냐는 그런 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풀면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푸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조금만 rethinking 해보면 충분히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수학 시험을 다 맞는 사람은 그럼 이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 저 두 가지 능력이 모두 뛰어날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암산이 빠르고 절대 틀리지 않는 강력한 집중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은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반비례적인 성향을 갖는 두 가지 다른 능력이지만 성향이 그러할 뿐 모 아님 도와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제를 소분화하여 여러 개의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파워 테스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워 테스트, 즉 우리가 보는 시험이란 존재는 반드시 제한 시간이 있으며 절대적 평가든 상대적 평가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제한 시간입니다. 출제자가 작정하고 평균을 낮출 의도가 아닌 이상, 설사 그렇다 해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현재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 공부법이 분석을 마친 검증된 방법인지, 그냥 맹목적으로 숙제니까 하고 있고 풀어야 되니까 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제는 유형을 많이 풀면 된다? 또는 암기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은 암기와 이해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속도와 정확도 역시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빨리 풀기 위해 암산을 한다? 암산이 최고다? 팔이 아프다? 쓰는 게 귀찮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절대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근육을 키울 수 없듯이 공부 역시도 제대로 된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노력과 훈련의 시간을 누적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학 성적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수학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고 가장 어리석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방법으로 수학 성적을 올렸다면 그건 거품이 낀 점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학 실력이 진짜 향상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 향상이 실력 향상이 아님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기전으로 임해야 하는 공부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수학 성적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점수가 나의 노예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해 봅시다.